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반도체를요,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매수가가 언제 어떻게 되시는데요? 13,50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은 1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올해 봄부터 네, 제가 이거 적어도. 다음 달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단가를 지금 그렇게 맞춰놨는데, 네네. 오래 갖고 가야 될지,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는 좀 어떻게든 잘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한지 그때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 그때는 모르고 좋다 해서 샀는데 또 뭐 기업에 별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냥 계속 뭐 손절 라인을 몰라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친숙하다라는 의미네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서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 LED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반도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주 사업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 사업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이끌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런 기업을 사셔서 가져가면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주위의 삶을 뭔가 변화를 주도록 한다거나 어떤 큰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서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다른 제품 안 사고 그 기업품만 꼭 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사도 가져가면 장기 투자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LED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이미 한번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오면서 한번 이 변화를 좀 주도했던 주식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큰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 서울 반도체를 가지고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한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서울 반도체가 뭔가 기술 변화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매개체를 던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했었지만 저는 좀 단기적인 시선으로 바꾸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터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쪽. 근데 선생님 이게 저 차량용 반도체라도 좀 엮인다 그래가지고 예. 갖고 있어 봤는데 그 어찌게 되나 싶었어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가장 돈이 되는 건 GPU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돈이 되는 거는 GPU예요. 근데 그건 국내 기업이 없어요. 미국에 있지. 국내에서는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졌을 때, 즉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그 기업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참여한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이거와 관련돼서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그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거냐를 보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너 말고도 다른 애들 많고 너의 영향력이 뭐 고객사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분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관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기업이 중심 기업이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분리해야 된다. 전략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린 거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어떤 시대가 다가올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만약 계속 커진다면 전기차가 더 많이 뿌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럼 전기차에서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쪽을 차라리 똑같은 조정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중전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배터리 쪽으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의견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이미 들어가신 포지션도 중요한 돈이니까 요거를 그러면은 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제가 좀 짚어드리니까 요거 좀 매매하시는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 그 6월 달하고 7월 달에 발생됐던 가격이 1,200원 정도 됩니다. 1,2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가격은 시장과 같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지점입니다. 지수가 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저점이 찍었거든요. 그때 이 주식도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9월 말에 시장이 저점을 좀 찍고서 돌아섰을 때 한 번 더 밀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은 지금 6월 달하고 9월 달 요 기간 동안 제가 시장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좀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고점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이 주식은 6월 달에서 7월 달에 지수 저점을 찍었을 때, 지수가 요 구간이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밀렸었을 때 같이 빠졌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이 9월 달에 고점을 못 넘어가죠? 그죠? 네. 지수도 이전 고점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은 종합주가 지수랑 비교해 봤었을 때 시장보다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보다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이또 반도체도 안 좋다 하니까, 예. 예, 이게 연말까지도 갖고 있어도 될란지 싶어서 오늘 상담 드리고. 아, 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이름이 그냥 서울 반도체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름이 그냥 반도체인 거고 주사업은 LED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반도체인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을 이긴다거나 그렇다고 뭐 시장을 소외받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정도의 흐름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면 지수랑 같이 대응을 하는데 지수가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던 자리가 9월 달이니까 요 자리 만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를 하단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단 한 12,000원 선 정도. 그러니까 한 10,000원 초반 정도가 방어가 되면 좀 버티시고 그 다음에 한 12,000원 금방 정도 오면은 미련 없이 좀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대응 전략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다행히 10%이시기 때문에 뭐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90%는 이왕이면 좀 좋은 기업, 주도산업 쪽으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20%에서 최소한으로 좀 손에 적게 보는 시점에 좀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종목에 잘 대해서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네, 해결이 좀 되셨고 오늘 감사합니다.